박상원 UNR 컨설팅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네. 오늘 그 정부 발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들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도시가 그 남양주 왕숙하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냥 과천 지역에 이제 발표한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예. 남양주 같은 경우 신도시가 6만 6천 가구, 하남 신도시 같은 경우가 3만 2천 가구, 예. 인천 같은 경우가 1만 7천 가구에다가 서울 지자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가구 수소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20만 가구 정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예. 조금 더 이제 매매 시장이라든지 이게 좀 더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정대로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보통 한 5년 잡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상으로는 2020년이나 2021년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신도시 조성이라는 게 정부의 그 계획대로 되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 토지 소유주와 그 보상 문제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예, 보상 문제. 또 현지 그 주민들이 상당히 또 반발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가 서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박탈감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반대를 하고 차라리 광역 교통망을 좀 이제 2기 신도시 쪽으로 좀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정부 예상대로 2020년, 2021년도에 부터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입주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최소 정부 예상대로 하게 되면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네. 2기 신도시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기 신도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좀 실패했다 이런 느낌들도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발표된 게 3기 신도시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 위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주 근접보다는 서울 인구의 분산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건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 서울 집중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이런 양상이 좀 벌어졌고요. 예. 이 판교 신도시처럼 기업체와 이제 같이 이제 테크노밸리처럼 같이 개발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지 않는 한 3기 신도시도 향후 베드타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그 신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벤처 기업 시설이나 이 도시형 공장 등이 들어줄 수 있는 도시 지원 시설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이게 많이 이제 확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직주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2기 신도시 베드타운으로 머물고 있고 3기 신도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결국 이제 교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은 것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오늘 이런 국토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집에 무슨 방문을 열면 바로 열차가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30분 안에 도시까지 갑니까? 신도시 예. 발표 거리로 봤을 때는요. 예.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 서울시 주변부에서 2km입니다. 예. 서울시 그 중심부에서 2km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2km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체나 회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심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중심부까지 바로 이제 올 수 있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상당히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GTX라든지 광역 버스 같은 게 계속 확충이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니요. 대표님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지금 궁금한 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남양주 네. 왕숙이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에서 네. 뭘 타고 오면은 아, 광화문까지 도심까지 30분에 오냐고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현재로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오늘 그 국토부 발표를 보니까요. 예. 현재 이제 GTX 같은 경우 현재 B 노선이라든지 예. 이게 진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최근에 C 노선 이런 걸 봤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관여버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GTX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이런 말인 거였잖아요, 지금,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예 새벽 시간대 실제적으로 차가 안 다닐 때에 그러니까요. 한다든지 그럼 가능하지. GTX 같은 경우도 현재 직통으로 이렇게 보통 나와 있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아무래도 각 지자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몇 개역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비라도 또 민자이기 때문에 또 민자들 일부도 들어가게 되면은 요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30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에 신도시 발표된 지역에 가족 기능을 좀 확충해가지고 아예 서울로 출퇴근할 수 필요가 없게끔 판교 같은 신도시를 이제 계속 개발하고 서울의 기업체들이 신도시로 내려갔을 때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이런 정책이 좀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GTX든 뭐든 이게 깔아봤자 30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서울 도심에 전부 다 직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정부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지금 올여름부터 있었던 그 대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제 신도시 대책까지 나온 건데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정책이. 지금 이번에 9월 13일 대책이 여러 가지 유주택자들 대출 규제가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13일 이후로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현재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신도시까지 발표가 되고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한국도 금리 이번에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상당 기간 안정세를 좀 접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도시 오늘 발표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 지역의 유유택지 같은 경우도 현재 개발 계획이 같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 지역도 같이 안정세를 타는 시장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원 UNR 컨설팅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